네, 지금부터 3월 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교육 주제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과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근골격계 부담 작업,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유해유인 조사 및 개선과 관련해서 유해유인 조사 방법, 작업 환경 개선, 통지 및 사후 조치, 유해성 등의 주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내용입니다. 자, 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1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저희가 2020년도 한참 더울 때 이슈가 됐던 이 고온 작업과 관련해서 이 법조항은 그때 아마 한번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먼저 했던 게 요 2호 고온 작업이었고, 지금 저희가 살펴볼 거는 근골격계 작업 관련해서 이 5호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항 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의 예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 자,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골격계. 근데 이제 근골격계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 근골격계 질환, 자,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자, 먼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법 39조 1항 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가지고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총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또는 진동과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허리,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난 질환을 총칭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3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란 유해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해 요인 조사 및 개선. 657조 유해 요인 조사. 자,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해인 조사의 주기는 3년입니다. 해서 저희가 미국 산업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유해인 조사를 했고요. 3년 이후인 작년 2020년도에 유해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좀 뒤에 결과 내용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 유해인 조사를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의 작업장 상황, 다음에 이제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등의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과 관련해서 유해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2항 사업주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실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라는 것은 이제 3년이죠. 3년마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유해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근골격 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호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3년 주기가 아닌 즉시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실 경우 이 경우도 즉시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된다는 얘기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이 변경한 경우, 이러한 경우 1호, 2호, 3호에는 3년 주기가 아니고 바로 즉시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3항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참여를 시켜야 한다. 유해인 조사와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제658조 유해인 조사 방법. 사업주는 유해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657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유해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659조 작업 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0조 통지 및 사후 조치. 1항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2항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659조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1조 유해성 등의 주지.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고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첫 번째,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세 번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네 번째,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을 올바른 사용 방법. 다섯 번째,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알려야 한다 얘기입니다. 2항 사업주는 657조 1항과 2항에 따른 유해인 조사 및 그 결과, 그리고 658조에 따른 조사 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요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유해인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산업의 2020년도 실시한 유해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3항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해인 조사 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 용어의 정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1항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법 관련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일 경우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10% 이상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 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 의견 일치가 안 되는 사업장을 말하는 거죠. 고용노동부 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을 할 것을 명령을 했을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항 사업체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 3항 사업체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해를 하려면 아마 저렇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처리를 한 경우 그 인원이 뭐 10명 이상이라든가 그 소수 근로자가 5명 이상 발생하였고 전체 근로자의 그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을 최대한 좀 낮춰라. 이렇게 의미로 이제 이거 법조항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11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11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데 제 첫 번째 1호 작업. 하루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인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 이 1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2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세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 또는 팔꿈치가 들리거나 몸통 뒤쪽에 위치하는 작업 3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4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작업 5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1kg 이상 물건 또는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으로 잡는 작업, 이 경우 6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 혹은 동일한 무게의 힘으로 잡는 작업, 7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덟 번째,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건을 드는 작업, 8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 하루 총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서 드는 작업, 9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열 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4.5kg 이상의 물건을 분당 2회 이상 물건을 드는 작업, 10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11번째,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과 무릎, 팔꿈치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는 작업, 11호 작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해당되는 경우 총 11가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이제 미국 산업 유해 요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 결과서에 나온 대로 해서 제가 그냥 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가 결과.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를 통하여 작업 부하와 11가지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인간공학적 작업 평가 기법을 사용했다. 사전 조사표를 통해 나타난 총 작업은 7개였으나 실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업 시 근골격계 부담 요인이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 것은 1개의 작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유해인 조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유해인 조사를 할 때 미국 산업 관련해서 1년주, 2연주에서 연주 1, 2부에 대해서 유해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작업을 살펴보면 먼저 1년주 관련해서 크레인 운전 작업, 이때 13억이었네요. 이 작업자에 대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유해인 조사를 했고, 다음에 이제 주상 크레인에 대해서 했고, 자재 운반 작업. 이거 주상. 주상. 다음에 MCR 작업. 그러니까 2연주 MCR 작업, 1연주 MCR 작업. 그 다음에 지상 절단 작업, 슬라브 절단 작업. 그 다음에 크레인 점검조에 대해서 유해인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이 부담 작업에 해당되는 곳은 요 크레인, 13호기 야드 크레인, 천장 크레인 운전 작업과 관련해서 부담 작업 2호와 4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해인 조사 기관의 종합 의견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산업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2020년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유해인 조사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증상 조사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공정 및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자 면담, 유해 요인 기본조사, 인간공학적 작업 환경 분석 등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본에 조사된 개별 작업에 대해서는 인간공학적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개선안의 적용에는 현장의 상황과 여건, 근로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계획과는 별도의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한 자각증상에 의한 요주의자, 그 다음에 요소견자는 장기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거나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 근무 경력, 누적 및 스트레스 등에 대한 관리를 복합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대의 착용은 최선의 공학적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대의 착용을 권장하고 착용이 정착되는 과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의 기업 문화, 조직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가지고 유해인 조사 기관의 종합 의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설명은 교육은 이것으로 좀 마치고, 혹시라도 근골격계도 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은 요거를 작업 환경 측정 결과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 게시판에 이제 게시가 되실 건데, 요 내용은 지금 책자로 보고를 받아서 제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 책자를 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미국 산업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크레인 운전 작업이 부담 작업 2호와 4호에 지금 해당된다고 그때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유해 요인 조사 시 작업 상태하고 그때 당시 거론됐던 문제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형태는
슬라브 운반 작업 시 하단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슬라브 운반 작업 시 하단부 시야 확보가 어려워 목과 허리에 굽힘이 발생하고 전신 진동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있고, 크레인 운전 시 장시간 좌식 작업으로 인해 허리와 하지 부위에 부담이 발생하고, 레바 조작으로 인해 손목 굴곡 및 어깨,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부담 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을 대책을 세울까? 이제 그때 당시 운영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이 한 3가지가 되는데, 먼저 운전실에 운전자 머리 위에 이제 철봉을 설치했습니다. 그 용도는 피곤할 때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셔서 지금 피로도를 좀 푸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철봉을 설치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크레인 운전실에 보면은 대부분의 발판이 있었는데, 개중에 발판이 탈락된 크레인들이 있어가지고 발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발판이 없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 발의 균형이 맞지 않아 몸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그로 인해서 근육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 3번째로는 크레인 운전실에 CCTV와 운전실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니터 설치를 안 했을 경우 우리가 보면 항상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이고 하부를 보기 때문에, 역시 몸이 굽어진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함으로써 근골격 질환에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지 차원에서 CCTV와 모니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2017년도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결과 나타난 그 부담 작업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실행했던 3가지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0년도 실시했던 유해 요인 조사 역시 크레인 운전 작업이 부담 작업 2호와 4호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또 그 결과와 관련해서 또 어떤 대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교육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또 4월에 역시나 코로나가 좀 사그러들지 않으면은 4월도 영상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해소가 된다면은 서브센터에서 집체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건강 관리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